자, 세 번째 방법.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모든 생각은 생각대로 모두 없애고 또한 없앤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요거는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방법이 이제 여기 원문에 보면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체 모든 생각은 수념하여 그 이게 말하면 염을 따라서 모두 없애고 또 없앴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마저 없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없앴다면은 없앴다 하는 것도 버려라 이랬습니다. 근데 모든 생각대로 모두 없애고 하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여기 이제 수념이란 말 있죠. 수념이란 말하고 정념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거 염을 따른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얘기하자면 요거 수락하는 대상을 따라서 알아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모든 생각이 탁 일어나면은 즉각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 알아차리면 어디 되는가 하면 없어집니다. 내가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의식이 깨어나는 것, 체크하는 거죠. 뭐가 생겼구나? 딱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딱 알아차리고 슬픔이 일어나도 알아차리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딱 알아차리고 그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알아차리고 화가 사라지면 화가 사라진다. 이게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하면은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그 따라서 알아차려서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생각대로 모두 없애고 하는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건 염이라 하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애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생각대로 모두 없애고 하는 것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 수념은 정념과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다 찾아봤거든. 그럼 수념이란 말을 왜 쓰느냐?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서 그 놈을 없앤다는 뜻이 있어요. 탁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대상에. 예를 들어 호흡이 길게 앞으로 쭉 나오면은 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따라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 호흡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만 해요. 그래서 수락하는 것은 대상을 따라가지고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모든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따라서, 알아차리고, 그래서 모두 없애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없앴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럼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 이 방법도 얘기하자면은,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순문장이 사람들 오고 가는 걸 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순문장이 딱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지켜보는 거죠. 좀 이상한 사람 있으면 탁 체크를 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순문장은 그 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정념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수념이라 하는 건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체크만 합니다. 이 체크하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건 더 이 얘기를 더 해야죠. 첫 번째, 감정과 생각을 더붙이지 않는다. 두 번째,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념하는 것은 끝까지 대상을 따라서 그 대상을 알아차린다. 염이라 하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알아차림. 그 다음에 이제 대상에 끌려가지 않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이제 깨어 있음. 염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죠. 알아차리는 걸 뭘 알아차린다면은 안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컵이다, 이건 책상이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사물이 빨리 변하는 거는 알아차리지 못하면 놓쳐버립니다. 정신 차려 하듯이. 그래, 알아차림이라 하는 뭔가 하면 이 번뇌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딱 체크를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무슨 생각한다 딱 아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지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무상이에요.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 알고 똑같은 게 없다 하는 거 알게 돼. 자꾸 알아차리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마음의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물건이 있어 자기 물건을 뭔가자가 탁 챙기듯이 내 마음을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안으로 탁 챙기게 되는 겁니다. 염의 특징은 그거예요. 화두를 탁 놓치잖아요. 생각이 탁 일어나면 그만 생각 따라서 마음이 가버려 화두는 언제나 놓쳐져 버린다. 이게. 그러면 이 생각 따라서 화두를 참고하는 마음이 딴 생각 따라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챙겨야 돼요, 마음을. 딱 챙기고 다시 화두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결제 들어가기 전에 영화는 한 편 봐야지. 그래 영화관은 영화 한 편 봤다. 보고 결제해가지고 그 다음날 선방에 탁 앉아 있으면은 영화 본 장면이 싹 생기기 시작. 하도 창구는 온데가 안 되었고 영화 장면을 막 리바이벌 하기 시작. 그러면 벌써 마음이 홀려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이게 알아차림 훈련은 뭔가 하면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일체 망념이 생기면 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나? 대상의 변화를 봐라. 그래서 이게 영화 한 장면이 착 나타나면은 영화 장면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똑같은 현상이 있는가? 객관적으로 살펴야 돼요. 그러면 변화를 보면은 잡을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런 훈련이 잘 되면은 마음이 대상이 딸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으로 딱 챙겨버려요. 마음이 딱 챙기면은 의식이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았고 딱 깨어남. 그래서 깨어 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망념이 생기면은 망념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하되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부여해도 안 되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상이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방법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대상을 없애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마음과 마음 작용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달라붙지 않는 방법. 내가 그 체크를 하는데 의미 부여 탁 해버리면 마음 작용이 탁 일어나가지고 탁 붙어버려요. 마치 어떤가 하면은 그 암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가 계속 어떻습니까? 송아지는 어미소를 따라다닙니다. 분리시켜 놓으면 언제나 탁 달라붙어버려요. 얘기하자면.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말이죠. 일어나면은 언제든지 그 작용이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마음과 마음 작용을 분리시켜서 지속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방법은 이제 모든 법은 본디 어떤 모습이 없어 생각마다 불생불멸이고 또한 바깥 경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자, 이 방법은 뭔가 하면은 법을 보고 이 법을 봐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여기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둠은 본디의 어떤 모습이 없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런 거예요.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망상이 있는데 이 망상을 이제 관찰한다. 관찰할 때 이제 무상 관찰을 어떻게 하면 저기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똑같은 현상이 있는가 이게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게 없다 하는 거 알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살핍니다. 똑같은 현상이 없으면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딱 망상도 일어나다 사라져 반복하기 때문에 딱 지켜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어난 곳이 있는가 또 사라지는 곳이 있는가 살펴봅니다. 이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 딱 살펴야 돼요. 딱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딱 살펴야 돼요. 그럼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면 분명히 있는데 일어난 곳도 없고 사라진 곳도 없어요. 네 번째, 이걸 딱 알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이 동시에 이제 봅니다. 일어남과 사라짐을 동시에 봄. 이때 이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무상 관찰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볼 줄 알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동시에 볼 줄 알면은 다섯 번째는 뭘 본가 하면은 일어난 곳과 사라진 곳이 동일하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마치 호공이 꽃이 피었다가 사라졌다 하지만은 호공 바탕에서 봤을 때 호공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진 적이 없듯이 그 바탕을 보는 겁니다. 이때 이런 걸 보고 법상을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러면 생각이 어디 되는가 하면 실체가 없구나. 자아가 없다 하는 거 같아요.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딱 보면은 일으키는 주체도 없고 사라지게 하는 주체도 없고 머무르는 실체도 없고 없어요. 이런 방법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방법. 모든 법은 본디의 어떤 모습이 없어. 생각마다 불생불멸이고. 생각마다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은 바탕을 봤다. 일어난 곳, 사라진 곳 바탕을 본 거예요. 바탕을 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방법은 뭔가 하면은 일어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이 방법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기술은 일부러 한번 끊어본다. 망상을. 일부러 망상을 끊어보는 것은 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망상이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지켜보는 방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든 호흡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수봉 4대에 의지하지 않고 호공에 의지하지 않고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뭔가 하면 정신간 적응작용이 분리된 채로 지속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 보다만 망상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마치 형사가 도둑을 체포하듯이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면서 매 순간 바뀌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바뀌어가는 걸 보면은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데 좀 더 깊이 보자 이기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보자 하는 거는 그 본질을 보자 이기죠. 그러면은 매 순간 변하는 곳, 그러니까 일어나는 곳, 사라지는 곳을 보자 이기요. 그럼 그 자리는 이제 법의 모습이에요. 불생불멸하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각이 그 다음에는 이어지질 않습니다. 탁 끊어져 버려요. 이게 생각을 끊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 대성기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 방법이에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한 바깥 경계를 생각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이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이 이제 뭔가 하면은 본연의 한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니. 여기에서부터는 그 적정, 선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때가 중요해요. 그 뒤에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니.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 마음을 거두어 정념에 머물러 한다. 여기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원문에 보면은 치산이거든요. 어떻게 흐트러지는가 하면은 대상 따라서 흐트러진다. 그니 쉽게 말해가 이때까지 망념 일어나면 이 망념을 갖다가 축격해가지고 이놈이 일어나지 않게 다 제거해버리고 제거했다는 생각 다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 법상의 본질도 딱 봐가 불생불멸 다 알았지만은 이제 주객이 상대 안 하잖아요. 주객이 상대하지 않는데 마음이 이제 대상 따라 막 나가려 그럽니다. 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은 그이 생각나고 그년 생각나고 막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잡아가지고 딱 잡아가 못 나가게 했는데 튀어나가는 거라 이게. 튀어나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잡아서 정념에 딱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때가 앞에서 했던 방법은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상대했을 때 망념이 일어나는 거고 그 망념을 갖다 제거해 갔습니다. 주객이 상대해서 망념이 일어나는 걸 제거했는데 이제는 주관과 객관을 상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의 자꾸 대상에 자꾸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걸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해라. 정념은 뭔가 하면 의식이 깨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왜 깨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벌써 법의 모습이 불생불멸이다 아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의식이 깨있습니다. 요 자리예요. 마음이 깨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념입니다. 이건 이제 정념의 상태 깨있는 마음에다가 달라 빼는 마음을 정념에 합치하는 거죠. 합치는 겁니다. 이리 합치는 건 뭔가 주관 객관이 딱 하나에 머물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효스님께는 그걸 적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그래, 그도 정념에 머물러야 한다. 이 정념이란 오직 마음일 뿐 바깥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히 알아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주관 객관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달라 빼는 마음도 붙들어서 깨있는 마음에다가 딱 머물게 했으니까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격을 심일경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움직임 없는 상태예요. 이걸 이제 적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정념이나 오직 마음일 뿐 바깥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예.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최극적정이 됐습니다. 원효스님께서. 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정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적정이에요. 적정인데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고 알 때쯤 되면은 최극적정이 됐습니다. 바깥 경계 찾을 수 없어요. 마음이 고요한데 바깥에서는 막 혼가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오직 오롯이 마음이 깨있는 마음만 딱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깨있는 마음이고 어떤 생각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극적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음 또한 근본 실체가 없기에 생각마다 얻을 수 없다. 자, 여기 글이 됐는데 원문에는 다시 이 마음에는 또한 자기 모습이 없었어.
자기 모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이 마음 또한 근본 실체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염려 불가득이다. 생각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자기가 포착을 하든 마음을 내 가지고 자기 모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게요. 이건 이제 안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걸 무아라 그럽니다. 바깥 경계를 찾을 수 없죠. 또 자기 안의 경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과 밖에 텅 비은 상태 보면 이걸 최극적정이라. 그래 선정 중에 아주 지극한 선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모습을 못 찾으니까 바깥 경계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걸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 또한 근본 실체가 없기에 이거는 근본 실체가 없다 하지만은 자기 모습이 없다 이래. 그게 훨씬 마음이 와닿습니다. 자, 요까지는 최극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오고 가며 앉고 눕는 삶의 모든 행위에서 늘 방편을 생각하고 이치대로 살피며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자, 이제 이 마음은 말이죠. 전주일치라고 그럽니다. 전주일치. 전주일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이제 그 오고 가며 모든 삶이란 일상행위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일상행위에서 마음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앉고 눕고 가고 오면 이런 전주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오는 게 뭔가만 덩지라 그랬습니다. 덩지. 가틀 덩자에 가질지자 해가지고 일상생활도 늘 덩지 상태. 일상생활도 덩지 상태는 역시 우리 성가에서 말하는 대로 하자면은 동정이료예요. 이래 되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치대로 살피며 오래 공부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가진 마음이 뭔가 덩지 경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효 스님 주석대로 근거를 하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주일치의 경지하고 덩지의 경지는 어떻게 다르냐? 전주일치는 마음이 한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어깨를 손을 탁 친다든지 하면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덩지의 경지가 가면은 어깨를 탁 친다든 이렇게 외부의 자극을 줘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덩지예요, 이거는요. 덩지는 삼매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평등한 마음을 계속 똑같은 마음이 지속되는 형태다. 일상생활에도 내가 앉아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일상생활에 그렇게 되는 건 동정이료입니다, 이게는. 제가 보기에는. 자, 요까지 이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수행할 때 그냥 시험 삼아 한번 수행해 보는 거는, 번뇌가 일어나면 한번 잘라보는 걸 안 그러면 억눌러 본다. 자르거 눌러보면은 이 생각이라 하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순 소멸하는 걸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이라 하는 건 일어나면 안 되겠네. 주관객관을 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허공에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 4대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모든 지식, 견문각기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만 가만히 있다 하는 건 이거를 이제 안주라 해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머무는 단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안으로 다. 이게 이제 그 9단계의 머무는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 원조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뭔가 하면은 마음과 마음 작용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그 내버려 두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있다 보면은 망상이 생깁니다. 그래 망상이 생기면은 망상을 잘라내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끝까지 축적해가지고 망상을 잘라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은 보통 변화를 봐야 돼요. 망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쫙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망상이 생기면은 망상 없애는. 이런 것이 이제 정신과 정신작용, 마음과 마음작용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의미 부여하지 말고, 자기 감정 생각 덧붙이지 말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 않는 방법. 그건 알아차리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모습을 이제 파헤쳐가지고 생각이 불생불면인 줄 이제 아는 방법은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끝까지 축적해보면 일어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이 없음을 알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생각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쪽에서 딱 끝나버리지 생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주객이 상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상 따라 마음이 자꾸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이제 이 마음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달라 빼면은 대상이 달라붙기 전에 달라 빼면은 바로 정념, 깨어있는 마음에다가 딱 머물게 하는 거죠. 이때부터 뭔가 하면 적정 선정이 생긴다. 선정이 생길 때 이 상태를 지속시켜야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이다 내 마음은 이 달라는 마음을 딱 합치시켜 놓으면 선정이 오는데 이런 선정을 쭉 지속시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바깥 경계를 알래야 알 수 없다 하는 경지에 가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계속 지속시켜 가는 거예요. 이 상태 지속시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최극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 상태예요. 이런 선정 상태가 오면 만일에 텅 비어있는 그 무하고 공의 상태예요. 이때 이런 상태에 와가지고 이빠사나 대승 이빠사나를 하면 됩니다. 만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공을 사유해서 의욕을 없애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나중에 사유할래야 할 수 없는 데까지 가서 나중에 이 공성이 직관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수행책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티샤의 그 수습 차제 수행 단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깥 경계를 알 수 없고 안 경계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에도 지속되면 전주일치라는 거고 그런 것이 이제 오래도 지속이 돼 가지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으면은 등지 경지입니다.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봅시다.